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리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간밤에 이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조금 약세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런 영향이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분위기를 이어가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은 어제부터는 이제 조금 혼조세, 코스피와 코스닥의 방향이 약간씩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0.2%대 2,560선을 유지하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은 하락세 0.4%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이러면서 우리 시장도 최근에 갈리자 행보를 나타내고 있는데, 코스피는 오늘은 오르지만 사실 어제 조금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또 반대로 코스닥은 어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다가 결국에 오늘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2% 넘게 강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힘을 받으면서 코스피가 빨간불을 켜고는 있는데, 자, 이런 시장 상황 어쨌든 고용 동향 보고서를 보고 다음 주에 또 어떤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갈지를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시장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 오늘도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 잘 골라내서 또 다음 주에 시장이 바뀌었을 때 수익을 보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략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증시 파워10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간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또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해법도 알려드리고 종목도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참여해주시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그리고 영앤리서치 최진욱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좋은 종목 많이 골라오셨죠? 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픽부터 보면요. HD 한국조선해양과 동성파인텍, 성광밴드, 잉글우드랩, 이오테크닉스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최진욱 팀장의 픽은 신세계, GKL, SM, 루닛, 현대, 미포조선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이 종목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때마침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갈까요? 이렇게 궁금한 점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해 봐야 되겠죠?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부터 오늘은 시작해 볼까요? 네,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네. 일단 조선업을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오르다가 약간은 좀 쉬어갔죠. 한 달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다시 좀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저는 한 5년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괜찮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한 26년까지는 호황이 유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제해사기구에서 계속적인 환경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선박과 LNG선 같은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 사무중공업이라는 이런 조선 또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국내에서는 가장 수주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벌써 연간 목표치 200%를 넘게 좀 달성을 했는데 이게 비상장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한다면 단연 HD 한국조선해양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조선주주들 안에서는 좀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신 시설을 가지고 있고 뭐 이제 이 생산량 부분에서 이제 태풍을 피해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입지도 상당히 좀 뛰어나서 앞으로도 뭐 수주 부분에서는 뭐 또 족보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현대 미포조선이라 라든지 기타 이제 또 조선업들에서의 지주 회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헤비 테일 산업이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시작을 됐다라는 거는 향후 실적은 뭐 상당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인 뭐 러시아나 뭐 모잠비크 뭐 대규모 수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주 잘 볼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좋고 뭐 단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그중에 HD 한국조선해양 첫 번째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은 첫 번째 어떤 종목이죠? 네, 저는 이제 면세점 관련해서 신세계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6호 모멘텀 자체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4분기까지도 일단은 이제 6호가 지금 220만 명 이상이 지금 방문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까지는 꾸준하게 이제 면세점 관련한 실적 이슈가 꾸준하게 계속 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멘텀이 다소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면세점 관련주 중에서 신세계가 그나마 좀 차트 자리도 그렇고 워낙 지금 이제 신규 매수로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2분기 실적에서도 좀 가장 큰 의미가 면세점 사업 실적 부분들의 성장성을 좀 보여준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면세점 실적 부분들은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가 조금 더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영업이익률도 8% 이상 좀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백화점 같은 경우가 작년 8월까지 엄청난 좀 매출 부분들이 고성장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올해 8월까지는 어느 정도 좀 역성장 부분들이 좀 진입을 했었는데 올해 9월부터는 이제 추석 시즌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 시즌이 좀 들어가면서 오히려 지금 플러스 성장 부분들도 백화점 역시 좀 나타나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면세점이라든지 백화점 부분들의 좀 플러스 성장세가 꾸준하게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저가 매력, 투자 매력도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좀 매출액 부분들도 좀 회복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면세점 관련 종목으로 신세계 하나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종목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 조선업 쪽에서 세 가지 종목을 좀 들고 왔는데요. 예. 일단 뭐 동성하이텍을 또 추가로 들고 왔습니다. 일단 뭐 기자재 부분에서 이제 LNG선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이미 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최대 수주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도 뭐 단연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고객사가 다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본행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뭐 흐름들도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업과의 이런 주가 차트가 채널링이 상당히 좀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 한 달 동안 좀 상당히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조선주 중에서 이제 대장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쫓아서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업황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 좋기 때문에 뭐 이런 기자재 쪽도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는 뭐 작년 대비했을 때는 약간의 좀 소폭의 수주에 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하반기에 뭐 만약에 대규모 수주가 나오게 된다면 또 이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생산 능력을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의 좀 메리트를 좀 충분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에 좀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게 아마 4분기부터는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뭐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선주들을 오늘 쭉쭉쭉 가지고 오신
하창원 본부장님 두 번째 동성 화인텍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두 번째는 뭐죠? 네, 저는 이제 카지노 관련해서 GKL을 GKL. 좀 가지고 네. 왔습니다. 사실 뭐 초반에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상승해주고 나서 소폭 또 카지노 관련주들이 좀 기대감이 좀 다소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오히려 이럴 때가 좀 반대로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지금 카지노 방문객이라든지 드롭백이 꾸준하게 반등세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지금 한국에 이 외국인의 입국자 수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면서 신규 모객 가능성 역시도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단체 관광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오히려 지금 VIP에 따른 기대감 역시도 모멘텀이 좀 재차 형성이 되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눌림이 나올 때는 충분하게 눌림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라든지 뭐 동남아 쪽에서는 오히려 좀 새로운 VIP 고객이 좀 등장을 해주면서 오히려 지금 기초 체력이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베이스는 좀 갖춰진 상황에서 중국 쪽에 VIP 매출액 부분들까지도 여전히 좀 증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GKL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까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추세는 꾸준하게 위로 잡아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좀 주요 도시에 오가는 항공편까지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드롭 부분들 그리고 매출액 부분들 역시도 긍정적인 효과가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좀 의미 있는 실적을 계속 좀 달성을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지금 카지노 관련주 중에 하나 정도는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카지노 관련 종목 또 최진욱 팀장님은 오늘 뭐 면세, 뭐 카지노 이런 식으로 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을 많이 가져오셨네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바로 갈게요. 네, 피팅 업체입니다. 성광밴드 들고 왔고요. 네. 사실 이제 피팅 업체가 아무래도 이제 기자재 쪽에서는 가장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상 조선업이 별로 부각을 받지 못할 때도 피팅 업체는 52주 신고가를 이미 찍었었거든요. 그때도 이미 수주 잔고가 상당히 좀 좋았었던 상황인데 조선업이 좋아지면 관이음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뭐 추가적으로 좋은 기조가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하나 받으면 뭐 한 3에서 4년까지 꾸준히 좀 납품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미 뭐 굵직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이제 중동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3에서 한 4년 정도 유지가 될 거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지금 굵직하게 남은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붙어주게 되면은 뭐 수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증권가에서 이미 이전부터 지금 주가가 꽤 많이 올라서 뭐 15,000원, 17,000원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1,000원대부터 목표 주가 23,000원 이상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 베이스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상방 캐파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업황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피팅 쪽은 태광과 뭐 성광밴드를 양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태광 쪽도 굉장히 좀 아이템들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점유율로 본다라고 했을 때 성광밴드 쪽이 조금은 아직 우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단연 대장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관련 종목들 3개를 연속해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뭐죠? 네, 저는 이제 엔터 관련주인 좀 SM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뭐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지금 엔터가 다시금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또 관심도 많이 받기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하반기가 오히려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 부분들에는 다소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기대감이 많이 빠질 때 엔터 관련주 중에 좀 하나 정도는 충분하게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SM 같은 경우가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이익이 좀 시장 기대치를 이미 좀 상회를 하는 좀 기록치를 좀 나타내준 상황이고요. 과거 대비해서 지금 활동성이라든지 수익성 부분들을 좀 보여준다는 점에 있어서도 올해 지금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가 다소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7월 같은 경우도 이제 엑소라든지 NCT 부분들의 정규 앨범 판매가 생각보다 좀 좋은 상황으로 좀 유지가 됐었던 상황이고요. 하반기 들어서도 지금 NCT 완전체의 정규 앨범까지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지금 앨범 판매량 부분들은 좀 전반기 대비해서 하반기가 다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인 데뷔도 역시 지금 한 2팀 정도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에스파라든지 그리고 이제 신인의 라이즈 같은 경우 지금 모두 하반기 지금 북미 시장까지도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타겟 멀티플이 좀 상향 요인이 될 수 있는 요소로 지금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지금 매출 부분들은 충분하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지금 추세가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21선은 충분하게 지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한 번쯤 좀 매수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M 엔터주도 하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잘 저희도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잉그로드 랩입니다. 잉그로드 랩. 네, 제가 한동안 지겹도록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아이패밀리 S 이런 종목 들고 왔는데, 그렇죠. 네, 그 후발로 이을 아, 잉그로드 랩 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와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항상 그 종목 말씀드릴 때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종목도 오늘 역시나 52주 신고가를 또 갱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메카 코리아를 같이 무조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내외적으로 통합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게 코스메카 코리아고 그 중에서 이제 미국 지역을 집중으로 하는 게 이제 잉그로드 랩이라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연관 회사이고 실적이 같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ODM 쪽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신규 브랜드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 브랜드들이 이제 다른 회사들과 콜라보를 하면서 이런 회사의 새로운 이제 브랜드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ODM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진출에 대한 이벤트들도 있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그 안에서 이제 브랜드를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수혜는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인디 뷰티 브랜드죠. 뭐 SKU라든지 뭐 울트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의 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외형 성장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고객사들이 또 추가 지역으로 확대가 되는 기조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색조 ODM 쪽은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면 좋아져서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탄력이 떨어지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잉그로드 랩 이렇게 화장품 관련해서 하창원 본부장님이 하나 더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 잉글로드 랩도 어느 정도 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저는 좀 AI 관련해서 루닛을 좀 루닛. 가지고 네. 왔습니다. 네, 뭐 사실상 최근에 루닛이 좀 이후 우상증자 좀 발행을 하면서 결국 우상증자 같은 경우 제3자 배정을 좀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악재로 시장에서 영향을 좀 많이 주는데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지금 루닛 같은 경우는 이게 악재가 아니라 좀 호재로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번 로드맵에서도 좀 밝혔다시피 결국엔 기존에 하고 있는 외형 성장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부각을 시킨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결국 자금을 융통성을 좀 확보를 해서 운영 자금의 대부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투신 부분들도 좀 죽지 않고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좀 유일한 AI 기업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만큼 좀 중장기 성장 동력 역시도 좀 확실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만 봐도 외형 성장 부분들이라든지 지금 영업 적자 폭이 굉장히 좀 크게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R&D 비용이 좀 많이 축소가 되면서 오히려 지금 AI 도입에 대한 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영업 이익 적자 폭이 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좀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까지 확보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대비해서 올해 하반기가 조금 더 매출 부분들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들이 다소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GE 헬스케어라든지 필립스 등에서 의료 장비의 지금 솔루션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이번에 좀 북미 쪽까지 타겟팅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하반기에 조금 더 해외 매출 부분들이 다소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땡! 좋습니다. 루니까지 소개를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네,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 네, HBM 관련된 뭐 종목은 저랑 이제 같이 계속적으로 좀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또 이것도 하나 또 추가를 해보고 싶어서 좋습니다. 좀 들고 네. 왔고요. 일단은 반도체 쪽 응용 장비고 뭐 이제 레이저 어닐링 쪽에서는 또 좋은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죠. 또 삼성발 관련된 부분을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그와 또 연관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엔비디아에 대한 뭐 목표 주가 뭐 $700도 있고 뭐 $1000까지 사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와 공급 단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칩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데이터에 대한 수집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삼성이라든지 뭐 하이닉스 쪽에 대한 공급에 대한 증설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발 익스포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삼성에서의 좀 이슈가 생기면 상당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이제 웨이퍼의 두께가 줄어들게 되면 또 레이저에 대한 이제 수요도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HBM3 쪽이 굉장히 좀 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또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제품에 대한 수요는 뭐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루빙 장비 쪽에서도 이제 후공정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시장 규모에서 이제 점유율 자체가 20%이기 때문에 뭐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도 앞으로 굉장히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오 테크닉스까지 함께 5번째 종목 소개받아봤고요.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5번째는 뭘까요? 네, 저도 이제 조선주의 좀 현대 미포조선을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좀 본부장님이 좀 세 종목이나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도 그만큼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좀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눌림이 과도하게 좀 나왔을 때 최근 다시금 좀 반등이 나와주려 할 때는 충분하게 매수 관점을 좀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가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는 공정 지연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반기부터 적자폭은 여전히 좀 축소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PC선 같은 경우도 지금 발주에서 한 60척 중에서 31척을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대부분 수주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25년의 하반기 물량을 지금 현재는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탄탄한 좀 물량까지도 확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5년 이후까지도 충분하게 실적 부분들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수주받은 PC선들 같은 경우가 수익성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좀 향후의 실적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는 꾸준하게 좀 나와줄 겁니다. 그에 비해서 올해 지금 조선주,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상승 탄력이 좀 많이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 보니까 오히려 충분하게 저가 매수를 좀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수익성 좋은 PC선까지도 좀 수주가 꾸준하게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올해 좀 외형 성장폭과 그리고 매출액 부분들은 상당 부분 좀 조정,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지금 조선주들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주 두 분이 공통적으로 또 강조해 주시는 거 시청자분들도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고 조선주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시장 상황 지금 어떤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전장 업앤다운 강민정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2%대 강세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코스피는 보합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가 훨씬 더 강한 흐름인데요. 대형주로 구성된 코스피 200 지수가 장중 0.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즉 오늘 중소형주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장 체감이 지수 대비해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0.5%대 하락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을 뱉어내면서 하락 나오는데요.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등 2차 전지의 매도세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코스닥은 코스피와 반대로 대형주의 낙폭이 커서 체감이 시장 대비 나쁘지 않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2개 종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총재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한다는 한 매체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투자 협력과 관련해서 집중 논의하고 대기업 총수들을 줄줄이 만날 것으로 예고가 됐는데요. 네옴시티 건설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 네옴시티 관련주, 모듈러 주택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오늘 시장인데 대표적인 기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옴시티 섹터에서는 오늘 히림이 가장 강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 9시 27분쯤에 상한가에 들었다가요. 현재는 풀리면서 윗꼬리를 조금 달았습니다. 8,370원대까지 시세는 조금 낮췄고요. 윤 대통령이 앞서 중동을 순방할 때 원팀 코리아에 포함된 이력이 있습니다. 건설 허가를 내주고 설계하는 등 건설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SY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모듈러 주택 관련주라고 할 수 있죠. 샌드위치 패널, 조립식 패널을 생산하고 있어서 이 모듈러 주택 관련주에 포함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11% 급등하면서 오늘 불을 뿜고 있고요. 4,93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오정장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SK입니다. SK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정리하면서 현금화 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소카를 매각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동박 1위 기업인 왓슨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소카의 지분 전량 17.9%를 롯데렌탈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전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른 차익은 최대 37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같은 소식보다는 1조 원대 왓슨 매각이 조금 더 강하게 반응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고 세계 동박 1위 업체입니다. 왓슨을 매각하게 되면 최대 1조 원대 차익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SK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가 최고점인 15만 4,400원에서는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4%대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만 원 선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현금 확보 소식으로 투자자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투자를 잘한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확보한 1조 원 이상의 현금으로 앞으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삼성증권에서 좋은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현대 오토에버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환경인데 여기에 따라서 계열사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현대차 그룹에서는 전반적으로 차량용 SW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 자율주행차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변화에 따라 가장 많은 성장이 나타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주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오늘 18만 7,800원에 거래되면서 7% 가까운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에서는 기존 목표 주가 18만 5천 원에서 22만 원까지 오늘자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목표 주가 키 맞추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장중에 19만 원 선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추가로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좋은 종목들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다가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있는데 아니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잘 보고 있다가 저희가 더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투미주님, 박한님, 이센조님, 그리고 세상은 내 수준만큼 보이는 거야 님이 인사해 주시면서 궁금증 생기면 질문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요. 자, 장투미주님 2차분 10가지 종목 기대됩니다 라는 댓글을 또 달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또 어떤 종목들을 더 가지고 오셨을지 추가로 준비한 10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또 좋은 종목 심사숙고하셔서 10가지를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수익 실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릴레이 이어가 봐야 되겠죠? 하창원 본부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뭐 T 로보틱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로봇주, 네. 네, 오늘 로봇주 굉장히 좀 핫한 좋아요, 네.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사실상 T 로보틱스는 이제 로봇주들 사이에서는 이제 계속적인 신고가를 좀 찍어주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뭐 2차 전지에 대한 뭐 물류 자동화 시스템 수주 부분과 또 북미 부분에 대한 뭐 진출 이벤트들이 좀 부각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발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좀 트리거가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대기업과 연관된 기업들의 이런 기조들은 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런 T 로보틱스 같은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좀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이유가 이제 대기업과 연관된 기업들의 이런 좀 급등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 거쪽은 좀 많이 눌려 있다가 이제 좀 상승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로봇 산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좀 트리거가 여러 개가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적인 이벤트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디스플레이 쪽 부분뿐만 아니라 뭐 물류, 이송 뭐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다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대한 이런 로봇주들이 대부분이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서 이제 매출단을 상당히 좀 끌어올리는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약간은 조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도 계속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뭐 관련된 이벤트들도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로봇주들 좋은 흐름인데 T 로보틱스 그중에서도 저희가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6번째는 뭐죠? 네, 저는 이제 삼성물산을 좀 가지고 삼성물산. 왔습니다. 네, 뭐 사실상 뭐 실적 부분들은 여전히 좀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주가는 거의 뭐 내리막으로 계속 좀 많이 빠졌던 부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네온시티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저가 지금 상승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실적 부분들은 좀 뭐라 할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2분기 지금 영업이익 부분들도 지금 시장 예상치에 대비해서 26% 이상이 좀 상회를 하는 실적치를 좀 내준 상황이고, 지금 상반기만 봐도 건설 부분 쪽에 지금 신규 수주는 지금 미국 테일러랑 하이테크 중심으로 지금 이제 한국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만 쪽에 대한 해외 수주 효과 부분들이 상당 부분 상반기에 좀 나와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들이 좀 하반기까지도 이연 효과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외 부분 쪽은 지금 사우디 네온시티 관련한 프로젝트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추가적인 목표치를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좀 추가 수주 부분들이 꾸준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 잔고 같은 경우도 지금 역대 최대 수치를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어느 정도 지금 자금력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 수주 부분만 확실하게 좀 잡힌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의 저가 부분들은 충분하게 메리트 있게 좀 위로 올라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에도 지금 루마니아 쪽에 지금 SMR 사업에 MOU까지도 지금 체결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밸류 체인을 꾸준하게 좀 확대를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지금 저가 메리트가 굉장히 지금 투자 매력도를 올려주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삼성물산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은 뭐죠? 네, 로봇주 중에서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을 뭐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급등이 또 나온 상황이거든요. 13% 정도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 한 5%대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RS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가 움직였다라는 것은 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이 회사가 이제 모션 부분에서의 1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뭐 모션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뭐 계속적인 로봇에 대한 출하량이 늘어나고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면 관련된 뭐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근데 제가 이 회사를 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부품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좀 소형화를 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거를 진행을 하게 되면 원가의 최대한 50% 정도까지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지금 대기업 쪽을 먼저 우선으로
수준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게 상품이 개발되고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앞으로는 원가 절감과 어떻게 이제 이 생산량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원가 절감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앞으로 로봇 산업이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모션 지역의 드라이브 터치 패널 등을 직접 전부 개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관련된 이제 뭐 밀도 있는 또 이벤트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충분히 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RS 오토메이션 로봇 관련 종목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저는 이제 비올을 좀 가지고 비올. 왔습니다. 네, 비올 같은 경우로 지금 이제 신고가 달성하고 나서 소폭 좀 눌리면서 지금 박스권 횡보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부분에서 단기 입형을 충분히 지지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다소 다시금 좀 반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상대적으로 좀 비수기인 전반기에도 오히려 좀 큰 폭의 실적 개선들이 꾸준하게 좀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북미 지역의 지금 매출 비중이 비올이 한 30% 이상 좀 매출 비중이 좀 큰 상황인데도 오히려 지금 북미 지역 같은 경우 1분기에 스칼렛 S의 판매가 생각보다 좀 저조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2분기에 지금 점차 회복세에 지금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들로 볼 때는 오히려 좀 하반기에도 오히려 좀 전반기 대비해서는 매출 판매량 부분들은 충분하게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북미 시장 점유율이 지금 1%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비올의 성장성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도 지금 중국 수출 역시도 지금 본격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작년 중국 스칼렛 판매량이 한 8대 정도에 좀 그쳤습니다. 오히려 지금 유통 판매 업체랑도 현재 5년 동안에 좀 계약을 맺은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이 스칼렛 S 매출 확대는 충분하게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즌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오히려 지금 단기 입형까지 눌림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여전하게 지금 눌림목을 좀 충분하게 노려볼 수 있는 지금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올, 비용 의료기기 쪽도 역시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올도 저희가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은 뭡니까? 네, 메타바이오메드입니다. 메타바이오메드. 제가 요즘에 이제 꼭 최대 실적 나오는 기업들을 계속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요것도 이제 2분기 최대 실적을 오.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역대급 또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평을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 뭐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률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분기 때 14.9%인데 2분기 때는 18%대로 높아졌습니다. 이게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뭐 봉합사 에스테틱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미용 쪽으로 좀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이고, 특히나 뭐 리프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생분해성 복합 원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뭐 이 메타 바이오메드를 포함해서 한 6, 7개 회사가 좀 과점 시장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고 그 안에서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용 의료기기 쪽은 뭐 이제 중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캐파 자체가 상당히 좀 뛰어나다라는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공장 증설을 통해서 생산량을 확대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향후 좀 이슈들적인 부분에서 생산량을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소재단에서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원가 절감 부분을 굉장히 좀 챙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영업이익률 개선에 따른 영업이익 부분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 베이스로도 계속적인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은 회사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 사상 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어느 정도까지 주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저는 이제 의료 AI 관련해서 좀 뷰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지금 달성하고 나서 우리 지금 윗꼬리 남기면서 좀 눌림이 나와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거래 대금이 좀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여전히 좀 강세 포지션 흐름은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좀 눌림이 나오면은 오히려 좀 본격적으로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기인 점이라고 지금 참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높은 실적 가시성을 여전히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만큼 좀 다양한 분야 솔루션에서 굉장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상 의료 AI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초기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를 할 때는 처음
초기 시장 부분들이 좀 투입을 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투자 매력도 역시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서도 좀 뷰노가 유일하게 지금 독단적인 의료 AI 쪽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하반기에도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2분기 영업 손실 확대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일회성 비용들이 굉장히 좀 컸다 보니까 오히려 좀 하반기에는 좀 일회성 비용들이 좀 축소가 되면서 영업이익 부분들도 적자폭이 좀 많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미 솔루션 매출액은 여전히 좀 성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연초에 목표나 국내 40개 병원에서 디카스를 좀 설치를 완료를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이미 지금 디카스 부분들을 지금 병원 부분들의 대부분 다 설치가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올해 3분기에만 해도 지금 빅병원 5곳 쪽에도 지금 설치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좀 이제 전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좀 매출액 부분들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들은 다소 좀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지금 Q 성장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분기 매출액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뷰노까지 의료 AI 관련 종목들도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네, 탑 머티리얼입니다. 탑 머티리얼. 네, 2차전지 쪽에서 저는 뭐 이제 장비 쪽은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장비 수주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발 수주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코인테크와 탑 머티리얼이 가장 큰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글로벌적으로 이제 장비에 대한 증설 기조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 뭐 내년 중순 하반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런 장비 쪽에 대한 수주 훈풍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앞서서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을 동시에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턴키 방식으로 가져오는 구조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확장을 시키기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미 뭐 연간 실적은 상반기에 초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주도 뭐 지금 이제 작년 매출액 대비 4배에 해당하는 수주를 이미 받아놨거든요. 올해만 하더라도. 네. 근데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이 작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좀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반기 때 뭐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발 수주가 추가적으로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전국 관련된 이슈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이제 장비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이벤트가 생겼을 때 이전에도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주가의 탄력도가 강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탑 머티리얼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또 뭘까요? 최진욱 팀장님. 네, 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나노 신소재를 좀 말씀을 나노 해드리겠습니다. 신소재. 네. 여전히 뭐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는 좀 나노 신소재를 여전히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지금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좀 실적 성장성 여전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주가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매수 관점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지금 하반기에 실리콘 응급제 차종이 본격적으로 좀 확대가 되는 좀 기대감이 현재는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좀 단위별의 좀 탄소 나노 튜브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해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가 단위별 탄소 나노 튜브 소재 쪽에 대한 분산재 독점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실리콘 응급제 쪽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그만큼 좀 성장을 독식을 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까지도 지금 양산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미국 쪽과 유럽 그리고 지금 일본 공장 쪽의 설립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모멘텀 대비 굉장히 주가 상승률은 낮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여전히 좀 소재 기업들은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올해 말까지나 미국 쪽이라든지 일본, 유럽 쪽에 대한 CNT 도전제 신규 캐파 가능성이 모멘텀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투자 매력도 역시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좀 추세면도 계속 깨지 않고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렇게 눌림이 가속화가 되는 부분 시점에서는 충분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노 신소재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벌써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네, 요거는 상당히 좀 요즘에 52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일이 있어서 일요일과 어제도 공항을 갔다 왔는데 사람이 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뭐 인바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좀 여의도를 제가 또 자주 일 때문에 자주 가게 네. 되는데 거기도 지하에 지금 이제 환급 받는 뭐 사람들이 뭐 줄을 엄청나게 많이 서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아마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사상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이 흐름들이 가속화가 될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실적 베이스로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사실 단체 관광객이 없을 때 나왔던 실적인데도 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고 또 특히나 우리나라도 물가가 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매출 원 단가가 높아졌고요. 또 원달러 환율도 아직까지는 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워낙 약세 기조가 있는 상황에서는 또 추가적인 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우호적인 업황이 상당히 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에 이제 18년도, 19년대 PER 대비로 했을 때는 현재보다 시총이 2배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 여력은 충분히 큰 상황이고 근데 뭐 지금 가파르게 좀 주가가 상승력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좀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걱정하신다라고 한다면 5일선과 10일선 사이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텍스프리 최근에 또 급등이 나왔는데 적절한 위치도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저도 이제 로봇주 중에 하나 SBB테크를 좀 SBB 가지고 왔습니다. 뭐 사실 뭐 로봇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하반기 뭐 내년 뭐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섹터군 중에 좀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고부가 베어링 쪽과 지금 감속기 쪽에서 좀 전문적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지금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공장들 같은 경우가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제 로봇 쪽이라든지 이제 자동화 부분들에 좀 굉장히 치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높은 기계 정밀도를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러한 배경들이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성장성이 확실하게 좀 나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SBB테크 같은 경우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로 좀 로봇 시장의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하모닉 감속기 분야에 있어서 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여전히 지금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좀 고정비 부담 부분들이라든지 감속기 관련 원가 절감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다 보니까 올해까지 좀 실적 부분들 좀 개선이 되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는 보고 있지만 좀 내년까지 좀 종합적으로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실적 부분들은 충분하게 개선이 될 여지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저가 매수를 충분하게 해볼 위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감속기 부분들이 꾸준하게 신규 고객이 좀 확대가 되고 기존 고객들도 계속적으로 주문량이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구간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꾸준하게 좀 작용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지금도 바닥권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분하게 매수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최진욱 팀장님도 마지막에 로봇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이 또 공통적으로 가져오는 섹터나 업종들이 여러 개 보였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소개해 주신 20가지 종목 중에 하나씩 탑픽을 골라보고 가격 전략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는 탑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을 좀 탑 말씀을 머티리얼? 드리겠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73,500원부터 77,500원입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제 매수밴드 하단에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목표가는 전고점 95,000원 1차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탑 머티리얼 가격 전략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최진욱 팀장님은 어떤 종목? 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린 SBB테크를 좀 SBB 탑픽으로 테크.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매수가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 구간도 충분하게 분할 매수로 계속 좀 관점으로 좀 매수를 하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5만 원, 손절가는 39,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탑 머티리얼과 SBB테크 이렇게 오늘 탑픽으로 하나씩 골라드렸으니까요. 20종목도 잘 보시고 이 두 종목은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코스닥이 결국에 또 하락으로 전환되고 코스피도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끝까지 저희 데일리TV에 함께 하시면서 이번 한 주 마무리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